쉽죠. 기본 성질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삼각함수 첫 시간인데 일단은 각도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각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하고 새로운 단위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정의와 각의 정의와 새로운 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단위는 말 그대로 그냥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걸 배우고 끝으로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부채꼴은 크게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호의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자, 먼저 우리가 각도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 요 사이가 60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두 반직선 혹은 선분이 이루는 각도라는 거는 이쪽의 각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도 볼 수도 있었지, 그지? 이 부분이 이제 뭐 300도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각도라는 것을 조금 새롭게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면 어떤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너를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을 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을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돌아간 크기와 방향 두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선에다가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 방향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는데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그냥 정의예요, 정의를 양의 방향으로 정의한다. 크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돌아간 회전한 정도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 방금 전에 한 60도 있잖아. 내가 요만큼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60도를 간다고 쳤을 때 그때 나타내는 각도가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 지금 각을 나타내는 요 반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반을 경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플러스 60도일 수도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이만큼 60도만큼 돌아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반대로 돌아가도 되죠. 반대로 이만큼 돌아가서 반대로 얼마를 돌아갈 수도 있냐면 300도만큼을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즉 이 동경이라는 이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계바늘이 나타내는 각도라는 거는 유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시계를 딱 보면 알겠지만 저 분침을 지금 딱 봤을 때 분침이 지금 8분을 가리키고 있지, 그지? 너네가 8분을 가리킨다고 해서 정확하게 현재 시각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잖아. 이게 몇 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갔는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바늘을 바라봤을 때는 이 시계 바늘이 나타낼 수 있는 각도라는 것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형태로 정해져 있냐면 60도 이렇게 찾아놓고 하나의 각도에다가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예를 들면 뒤로 300도만큼 간 거는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마이너스 300도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향이 요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거꾸로 시계 방향은 이제 음의 방향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얘랑 똑같은 게 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420도 이런 것도 동일한 시계 바늘을 나타낸다고. 동일하게 내가 여기서 한 바퀴가 돌고 다시 돌아서 60도가 더 돌아가면 얘랑 똑같은 위치에 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각도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일반각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각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으로 다 이런 형태라는 거야. 이 정수가 정해지면 그 값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고 정수가 정해지기 이전에는 그냥 대략 이런 형태이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각도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다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정의가 된다. 그럼 너네가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어. 그럼 시초선이 꼭 이렇게 생긴 시초선이 아니라 뭐 12시를 기준으로 돌 수도 있고 뭐 3시, 뭐 9시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시초선을 삼는 경우도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선생님이 그런 문제는 본 적은 없어요. 시초선은 항상 보통 언제를 향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시초선을 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시초선을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방향이라는 거는 부호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크기는 회전한 정도를 뜻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자, 예를 들어 135도 같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플러스 135도. 플러스 135도 같은 경우에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135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야. 135도니까 한 요 정도 가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 135도만큼을 돌게 되면 이쪽이 이제 플러스 135도를 나타내는 요 동경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해볼까? 마이너스 540도. 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540도라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540도는 360도 더하기 180도란 말이야. 그럼 반대 방향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반 바퀴를 더 돌아서 이렇게 되겠죠. 이쪽 방향이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540도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너네가 뭐가 잘 돼야 되냐면 각도와 동경과 삼각함수 값이 왔다 갔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를 들면 코사인 225도는 얼마냐? 뭐 탄젠트 마이너스 135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럼 너네 머릿속에서는 각도를 떠올리고 그 각도에 따른 동경, 시계 바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떠올리고 그 시계 바늘에 맞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간다고. 그거를 거꾸로 해석하는 게 방부등식입니다. 너네한테 탄젠트 삼각함수를 주면 동경의 위치가 나오고 동경에 맞춰서 각도를 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거꾸로 가는 과정이 방부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방향은 이쪽이라는 거지. 각도 x가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 정해지면 삼각함수가 정해집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뭐까지 말씀드렸냐면 각도라는 거를 부호도 정했고 크기도 정했을 때 실수 범주,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각도라는 거를 새롭게 정의를 했고 그 각에 따른 동경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어. 자, 그러면 요 동경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는 삼각함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삼각함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원 위에다, 직교좌표 위에다가 데려온다고 치면 반지름이 1인 원과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요 반지름이 1짜리 원과 만나는 x, y 좌표를 각각 코사인, 사인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세타면 너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너네가 135도일 때 요 x, y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135도가 되면 요거 크기 길이 b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1대 루트 2가 나와요. 그죠? 근데 반지름이 1짜리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1일 것이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45도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에서 똑같이 따올 수가 있고, 다만 뭐가 달라? 사인 코사인 값 중에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 사인 세타는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고. 즉 예를 들어 너네가 코사인 135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특수각의 형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형태랑 그 다음에 한쪽이 조금 길고 한쪽이 좀 짧은 우리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갖는 그 두 가지 삼각형의 형태가 있는데, 선생님이 좀 이따 원 그려서 각각 위치별로 요 삼각 함수 값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요 반지름 일자리 원, 이것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교점의 x, y 좌표가 각각 코사인과 사인 값이 된다. 탄젠트는 서로 나누는 거죠. x분의 y인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인데, 그러면 정의상으로는 x분의 y는 사실 너랑 원점을 연결한 기울기 개념인 거지. 그래서 기울기 개념이 이제 탄젠트 값이었다. 예를 들면 너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뭘 했냐면 각도에 대한 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는 거는 크기와 부호를 가지고 정의가 되고, 두 번째로 새로운 단위를 배우게 돼요. 새로운 단위는 뭘 배우게 되냐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라디안. 그래서 RAD라는 약자를 이용해서 쓰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각도는 뭐 이런 거예요. 60도 이렇게 표현하죠. 요게 이제 요 각도의 단위였는데 얘는 이제 디그리라는 표현을 쓰고, 요 60도와 대응되는 또 다른 라디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60도랑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보통 그 어떤 단위들은 그 단위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요 라디안 같은 경우에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각의 단위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마치 우리가 물이 끓는 그 온도를 100도씨로 정의를 했듯이 얘도 그냥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도록 하는 그 각의 단위 자체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겠다고. 봐봐, 우리가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 얘보다는 얘가 좀 짧죠? 요 반지름을 내가 조금 늘리다 보면, 요 각도를 조금 더 키우다 보면 분명히 충분히 키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각도 세타가 존재해서 너 반지름 아래 길이와 요 호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고. 점점 키우다 보면, 그지? 그 순간을 우리는 각도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원래가 호의 길이를 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세타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보면 2파이 r에다가 너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그지? 360도 분의 중심각을 전체 원주의 길이에다가 곱해주면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게 중등 과정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인 건데, 요게 이제 1라디안인 거야. 너가 서로 같을 때, 너가 반지름 r과 같아지면 요 자리를, 요 각도의 자리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고. 자, 요렇게 된다고. 잘 보시면 양변에서 r이 일단은 약분이 되고 요 2파이 곱하기 라디안이랑 360도 이쪽에다 곱해주면 결국에는 2파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뭐랑 같아지냐면 360도와 같아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360디그리랑 2파이 라디안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의 단위를 너네가 보통 이쪽 단위가 익숙할 텐데 대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요 수학에서는 거의 요 라디안 단위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몇 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뭐 2파이면 360도, 파이면 180도, 뭐 2분의 파이면 9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의 각도에 대한 전환이 역시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60도인 거고 3분의 파이 자주 나오고요. 4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 너가 45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써드릴 필요는 없고 이제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 단위만 전환을 잘하면 돼. 파이가 180도가 되니까 3분의 파이는 180도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례식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이 각도의 단위를 정의를 했는데 이 새로운 각의 단위를 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삼각함수로 넘어갈 거라고 했잖아, 나중에. 삼각함수는 최종적으로 너네가 뭘 하는 거냐면 사인 x, 코사인 x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각도 단위 자체가 이 삼각함수에서 사용하는 이 단위가 바로 무슨 단위냐면 라디안 단위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요 디그리 단위를 사용하지 않나고 요 360분법이라고 부르는 요거를 사용을 안 하고 우리는 단위 자체를 다 라디안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단위를 배우는 거고 요 새로운 단위인 라디안을 배우고 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부르면 L이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이제 쓸 수가 있냐면 반지름 아래다가 너의 각도의 크기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R 세타로 쓸 수 있고 너의 넓이는 2분의 1 R L로도 쓸 수 있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서 요 식에서 내가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지, 그지? 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가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라디안 단위일 때 너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한다면 세타 라디안 애초에 지금 여기 2파이라는 부분이랑 라디안이랑 360도랑 서로 상쇄되죠. 2파이 라디안이 360도였지, 그지?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랑 360도랑 약분이 되면 원래 R이 있었는데 약분되는 게 아니라 R이 있으면 이제 R 세타만 남죠. 그래서 R 세타가 바로 누가 되냐면 요 L 호의 길이가 됩니다. 단 우리는 요 공식은 언제만 사용 가능하냐면 세타가 라디안 단위일 때, 세타가 라디안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단위와 그 새로운 단위를 이용한 공식 두 가지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도 증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증명은 우리가 왜 부채꼴의 넓이 어떤 식으로 구해? 파이 r 제곱에다가 뭐 곱해요?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거든? 그럼 얘도 똑같이 라디안으로 쓴다고 하면 360도랑 파이 라디안은 여기 이제 2분의 1이 되는데 정확히 이렇게 나오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그냥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들이고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디안의 정의는 뭐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각도이고 그것의 존재 가치는 이런데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나중에 삼각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요 라디안이라는 단위 자체가 일반적인 각도를 사용하면 무조건 라디안 단위라고 보면 돼. 예를 들면 사인 3분의 파이야 예컨대. 그럼 3분의 파이라는 이것 자체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라디안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왜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냐면 3분의 파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숫자냐면 3분의 3.14159 이런 숫자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잖아. 그지? 즉 3분의 파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그냥 어떤 숫자예요. 숫자 1. 얼마 정도 되는 숫자야.
그럼 그게 사인 1. 얼마 도인 것과 사인 1. 얼마 라디안인 건 값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략돼 있으면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라디안인 거니까 사실은 너는 뭐냐면 60도인 거지. 그럼 이 사인 60도 너네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단위는 라디안의 단위를 사용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동경의 위치 관계가 유형상은 굉장히 중요해. 얘는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어떤 유형인데 수능에는 사실 잘 안 나오고요. 내신에는 잘 나오고 방부등식 할 때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좀 풀어낼 수 있는 고급 기술이 있기는 한데 뭐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각도 단위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되고 각도의 값에 따른 각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제 단위원 위에서 찾고 단위원 위에서의 삼각함수 값까지 구할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도 오늘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원에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냐면 정확히 두 반직선 간의 관계입니다. 이 두 반직선의 관계가 각 반직선 동경을 나타내는 각의 관계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먼저 동경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직선이었죠. 반직선. 그 두 동경이라는 게 뭐 반직선끼리는 일치할 수도 있고 뭐 평행할 수도 있고 뭐 서로 직각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위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 크게 세 가지밖에 안 다뤄요. 첫 번째는 선대칭인 경우. 두 번째는 원점 대칭인 경우. 마지막은 일치하는 경우. 세 가지만 일단은 아셔도 됩니다. 조금 더 몇 가지가 뭐 서로 이웃한 사이각이 얼마인 경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걔는 내신 특유의 유형이고 요 정도만 일단은 아시면 되는데 선대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이외에 제3의 직선에 대한 대칭도 있기는 있어.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볼게. 사실 원은 필요가 없기는 한데 각도를 표현하기가 원에서 하는 게 좋아서 자, 두 반직선 L1과 L2가 있다고 칩시다. L1과 L2라는 반직선의 동경에 대응되는 각도 세타1과 세타2가 있다고 칠게요. 사실은 각이 먼저였겠지. 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는 입장이니까. 자, 그랬을 때 L1, L2가 예를 들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게요. 두 반직선이. 그럼 L1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L2는 너랑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L1이라는 요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인 세타1과 너를 나타내는 세타2 두 각도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보면 이것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각도의 크기가 서로 같게 돼 있어요. 사이각이, 그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X축까지의 이 각도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X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각도가 0도의 자리에 0도. 왜냐면 얘가 시초선이었거든. 그지? 그럼 0에다가 이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세타1이라는 것은 0도를 기준으로 알파만큼을 더한 각도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다만 아까도 했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이 60도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420도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300도일 수도 있고 뒤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냐면 360도의 정수배가 붙을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얘는 각도가 알파라는 각도일 수도 있지만 알파에다가 360도를 정수배를 해서 더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360도의 정수배 아니면 라디안으로 바꿔서 2파이의 정수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라디안으로 바꿀게요. 2파이 곱하기 정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아까 일반각 표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뒷부분 이렇게 붙여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자 L2에 해당하는 세타2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방향이 반대죠. 얘는 양의 방향이지만 얘는 음의 방향이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주고 역시 더하기 2파이의 정수를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수를 n이라고 쓰고 얘를 n이라고 쓴다면 두 정수가 같다는 의미죠. 근데 둘이 정수가 꼭 같아야 할 이유는 없죠. 얘는 그냥 알파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파일 수도 있고 더하기 4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즉 이 n을 서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쓰고 나면 지금 선생님이 식으로 쓴 거는 뭐냐면 L1과 L2가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세타1과 세타2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즉 세타1과 세타2에 무엇을 관찰을 해볼 수 있냐면 둘의 합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둘을 더하게 되면 알파 값과 무관하게 이 부분은 서로 소거가 되면서 뭐가 남냐면 2파이의 n1 더하기 n2가 남아요. n1 더하기 n2는 n1, n2가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인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게 지금 L1, L2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 관계, 두 동경이 대칭인 위치 관계에 있을 때 그 각 동경에 해당하는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을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이게 이제 제일 쉬운 X축 대칭인 거예요. 자, Y축 대칭이면 어떨까? 뭐만 달라질까? 아까 내가 여기서 뭐에다가 더한다고 그랬냐면 요 X축의 양의 방향을 뜻하는 0에다가 더해주고 뺀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Y축 대칭이야. 똑같이 뭐 이런 데가 뭐 베타 L번엔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여기가 2분의 파이에 해당하죠? 90도에 해당하지, 그지? 2분의 파이에서 베타만큼을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쪽은 얘는 2분의 파이에다가 베타만큼을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인 거 보이니?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 도는 회전하는 방향 자체가 각각 역시 파이의 정수배가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다시 관찰을 해본다고. 둘을 이번에는 서로 역시 더했을 때 뭐가 소거되냐면 베타가 소거가 되고 그 대신 뭐는 남냐면 2분의 파이는 두 개가 남게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지금 X축 대칭일 때고 자 Y축 대칭이 되면 둘을 서로 더한 것이 2분의 파이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선대칭은 이것을 일반화를 하면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축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입니다. 근데 이제 X축일 때는 X축은 0인 거고 Y축일 때는 Y축을 나타내는 게 2분의 파이일 뿐이에요. 근데 Y축이 꼭 2분의 파이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쪽 반대로 가면 2분의 3파이 아닌가? 근데 2배 해봤자 얼마야? 2분의 3파이 2배 하면 3파이가 되겠죠. 그럼 2분의 파이의 2배는 파이고 2분의 3파이의 2배는 3파이인데 그럼 둘의 차이는 2파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2파이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소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선대칭은 어떻게 된다? 둘을 각을 서로 더했을 때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도의 2배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 항상 이렇게 일반각 표현이 들어간다. 일반각 표현을 가지고 마지막에 n값을 정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문제가 뭐 이런 게 나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때 세타는 0부터 파이 사이래. 둥 하나 넣어줄까? 자, 그때 가능한 세타의 합을 구해라. 이런 게 이제 동경의 위치관계의 가장 그냥 전형적인 쉬운 문제인 건데 봐. 두 각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일단은 둘을 서로 더해준다고. 선대칭일 때 무조건 서로 더해요.
그럼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파이 y축을 나타내는 2분의 파이의 2배의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자리는 사실은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데, 즉 달리 표현하면 홀수 파이가 된다. 홀수 파이. n이 0이면 그냥 파이가 되고 1이면 3파이, 2면 5파이 이런 식으로 좌변은 8세타가 되죠. 여기서 보통 아이들이 양변을 8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양변을 8로 나누지 말고 범위에다 8을 곱하겠습니다. 범위에 8을 곱해주면 8세타는 0부터 8파이 사이에 있겠지, 그지? 즉 내가 8세타로 가능한 거는 누가 가능한 거야? 누가 가능해요? 아니죠. 8세타가 되는 건 지금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라는 거야. 즉 8세타는 홀수 파이만 가능해. 뭐가 가능해? 일단 작은 순으로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까지.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이제 세타 값을 4개를 다 구하는 거죠. 보통 세타 값을 구하라고 할 때 있고 세타의 개수 물어볼 때 있고 세타의 합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만약에 세타의 합을 물어보는 거라면 나 같으면 이걸 더한 다음에 한 번에 8로 나눠서 합을 이제 구할 것 같다. 이쪽 동경의 위치관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 원점 대칭은 어떤 상황일까? 그러면 원점 대칭의 상황은 지금 한쪽 동경 L1이 이쪽에 있다고 치자. 자, 한쪽 동경이 L1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반대쪽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쪽이 L2가 되는 거지. 그럼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지금 각각을 나타내는 각도 간의 관계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동경의 관계를 각의 관계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잘 보면 이만큼의 차이 나는 각도가 얼마야? 너와 너는? 반대 방향인 거니까 반바퀴가 돌아가면 몇 도예요 이게? 180도이자 라디안 단위로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씁니다. 아, 선생님 아까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요 단위를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호도법. 호도법.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서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각도 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파이만큼이 나야 돼요. 즉 세타2에서 세타1을 뺀 값이 파이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너가 세타1이고 너가 세타2면 이만큼의 각도만큼 차이가 나잖아. 플러스 파이만큼.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반바퀴 돌아서 네가 됐을 수도 있지만 반바퀴 돌고 한 바퀴가 더 돌았을 수도 있다고. 100바퀴가 더 돌았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뒤에는 항상 어느 부분이 붙냐면 2파이의 정수배가 붙는다고. 일반각 표현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동경의 위치관계는 항상 뒤에 요게 붙어요. 자, 그럼 일치할 때는 어떨까? 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관찰할까? 둘을 뺀 것을 관찰할까? 당연히 둘을 뺀 게 얼마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되겠죠. 하지만 0이 아니겠지. 하지만 2파이의 정수배겠지. 이게 끝입니다. 동경의 위치관계는 정확히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 세타1과 세타2가 이루는 각도가 30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빼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또 2파이의 정수배 붙이는, 근데 걔는 내신에서도 뭐 극히 좀 드물게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 선대칭은 뭐다? 합에 대한 이야기. 원점 대칭과 일치하는 거는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원점 대칭과 일치하는 이 사실관계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둘을 뭉뚱그려서 두 동경이 일직선상 위에 있다. 혹은 일직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일치해도 일직선인 거고 반대 방향이어도 일직선 위에 있기는 하잖아. 그지? 그러면 서로 뺀 게 뭐가 되면 돼? 얘는 홀수 파이, 얘는 짝수 파이. 합치면 정수 파이. 서로 뺀 게 정수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기출로 곧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됐죠?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각
각도에 대한 사분면에 따른 어떤 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삼각함수 사분면별 요 값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약간 애매한데? 빨리 갔다. 자, 원래 그 삼각함수 수업을 하게 되면 단위 원에서의 어떤 요 각각의 값들을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단위원 두 개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뭘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설명할 때 꼭 원래는 피자를 사주는데 왜냐면 모양이 피자 모양이거든. 정확하게 12등분이 돼서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너랑 정확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피자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끝나고 먹어도 되나? 자, 딱 보시면 이제 12조각짜리 피자 모양으로 우리가 원을 딱 12등분을 하게 되면 각 점별로 각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때의 삼각함수 값들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각도만 먼저 볼게요. 각도만. 자, 각도는 요거를 90도를 3등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한 칸이 30도짜리인 거지. 30도. 30도는 호도법 기준에서는 6분의 파이에 해당해요. 6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를 0도부터 출발을 하면 0. 저 라디안으로 쓸게요. 너가 처음에 6분의 1 파이. 여기가 6분의 2 파이. 6분의 3 파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지금 대략적으로 각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이야.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10파이, 6분의 11파이까지. 마지막으로 뭐 2파이이기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점을 찍었으면 너네가 이제 머릿속으로 예를 들면 뭐 6분의 7파이라든지 뭐 6분의 11파이라든지 요런 점의 위치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너네가 머릿속에서 시계를 떠올리듯이 요 12등분한 원에서의 각 점별 각도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 0에서 출발해서 일씩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니까 시계랑 아주 유사하죠. 자, 요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보면 요렇게 수에바를 내렸을 때 선분의 길이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긴 거는 항상 길이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짧은 거는 항상 2분의 1이에요. 자, 요런 관계 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각도별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이 점의 x, y 좌표라고 했지. 얘는 지금 반지름이 일자리 원인데 그래서 요 12등분을 한 이 원에서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만 존재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얘가 짧고 얘가 길죠. 예를 들면 즉 예를 들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니? 좌표 입장에서는 얼마겠어? 길고 짧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요즘에 좌표 같은 걸 정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랬을 때 각각 너와 너의 값이 이 각도에 대응되는 코사인 사인 값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정의. 우리가 각에 따라서 그 점의 xy 좌표로 정의를 하게 된다는 거야. 탄젠트 값은 얼마겠니? 6분의 7파이 탄젠트 값은 요 직선의 기울기거든. 근데 기울기가 보면 가로 길이가 좀 더 길고 높이가 짧으니까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1분의
몇어? 너분의 너가 되는 거죠. 그지? 긴 거분의 짧은 거. 그래서 여기서의 탄젠트 값은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요 단위원을 머릿속에서 잘 기억을 하시고 각 위치별 각도와 각 위치별 사인, 코사인, 나아가 탄젠트 값까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못하면 애초에 연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로고는 그냥 연산 법칙이 문제였지 여기서는 그냥 이 값을 그냥 아예 몰라. 사인 뭐 예를 들면 3분의 7파이를 구해야 돼. 근데 3분의 7파이 사인 값이 애초에 뭔지를 몰라. 그럼 연산 시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순서가 항상 이래. 각을 찾고 각에 따른 동경을 찾고 동경에 따른 삼각함수 값을 구한다고. 그 동경과 이 단위원이 만나는 점을 찾아서 예를 들어 볼까? 쉬운 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자, 일단은 위치가 어딜까?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니까. 자, 여기가 1번부터 빙글 돌아서 12번까지 있다고 칩시다. 몇 번에 있어요, 얘는? 여기가 12번.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번이라고 한다면 이 각은 몇 번 자리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3분의 4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뒤로 가야 돼요. 뒤로 8번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번이죠. 여기. 얘랑 얘랑 사실은 나타내는 위치가 같아. 왜 같을까? 왜 얘가 3분의 2파이랑 같을까? 사실은. 둘이 각도 차이가 얼마만큼 나? 너랑 너는? 2파이만큼 차이가 나죠. 2파이는 뭐야? 여기서의 한 바퀴에 해당해. 즉 동경의 위치 입장에서는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로 해결하지 않고 너랑 비슷한 이 범위 안에 있는 각으로 찾아서 바꿔서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파이로 찾아주고 자 그럼 3분의 2파이의 위치를 찾자. 3분의 2파이는 여기 있죠. 자 이때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코사인 값은 이 점의 x좌표라고 그랬지. x좌표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가로 길이가 짧죠. 그리고 x좌표는 부호가 음수예요.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혹은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왜냐면 짧으니까. 사인 값은 길죠. 그리고 사인 값은 y좌표가 보니까 양수야. 즉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값을 찾는 거야. 자, 그때 너의 탄젠트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어떻게 이게 기울기가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려면 가로랑 높이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길이는 이 그림에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없다고 그랬어. 얘는 기울기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랑 두 가지밖에 없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짜리지, 그지? 가파르죠? 가파르고 부호가 음수고. 그러니까 더 가파른가 덜 가파른가의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경우, 덜 가파른 경우, 가파른 경우, 덜 가파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도를 알고 각도에 따른 점을 알고 점에 따른 삼각함수 값을 아는 게 이쪽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너네가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외우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 머릿속에 시계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자, 요게 첫 번째 원이고요. 두 번째 원은 누구냐면 우리가 피자가 큰 것도 있지만 여기 좀 작은 것도 있죠. 선생님, 이 정도는 한 판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크기가 좀 작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얘는 수에바를 내렸을 때 높이랑 가로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 자, 이때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2가 되고 여기도 똑같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얘는 전체 원을 8등분을 했어. 얘는 12등분을 했어. 그지? 2파이를 12등분한 거니까 한 칸이 6분의 파이였다면 2파이를 8등분했으니까 이제 한 칸이 얼마가 되겠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잘 보면 여기 홀수 번째 1, 3, 5, 7 이렇게 세 군데만 분모에 있는 4가 안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사실은 2분의 파인 거고 여기는 사실은 파인 거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홀수 파이의 자리가 이렇게 네 군데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분모에 4분의 어쩌구가 있다? 그럼 무조건 이 네 군데 중에 하나예요. 즉 사인 코사인 값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해볼까? 뭐 해볼까? 4분의 11파이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디쯤 있겠어? 4분의 11파이는 누구랑 똑같아? 4분의 3파이와 똑같죠. 왜냐면 2파이만큼을 빼주면 4분의 3파이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로 왔잖아. 자, 그럼 이 점에서의 x, y 좌표를 보는 건데 너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콤마 플러스 2분의 루트 2죠. x, y 좌표이기 때문에 2, 4분면에서 y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된단 말이야. 즉 코사인 4분의 11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사인 4분의 11파이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라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4분의 11파이는 어떻게 되겠니?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때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두 가지 잘 기억하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부등식을 할 때 뭘 나중에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사인 뭐 x가 2분의 1 예컨대 이런 걸 푼다고. 그럼 사인 x가 2분의 1이려면 너네가 이 원에서 너의 높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y좌표가 2분의 1인 걸 딱 긋는다고. 자, y좌표 2분의 1인 건 사실은 얘거든, 얘. 이렇게. 그러니까 각도상 누가 가능해? 6분의 1파이가 가능하고 6분의 5파이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가 지금 6분의 1파이와 6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야.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지. 각도가 2파이씩 더해줘도 된다는 거죠. 일반각으로 꼭 바꿔야 돼요. 그래서 6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6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런 식으로 요 방정식을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풀어간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딱 거꾸로 거꾸로 가는 거지. 사인 값을 주고 그때 교점을 찾고 교점에 따른 동경을 찾고 동경에 따른 각을 찾고 이런 식으로. 요게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삼각함수 쪽이 방부등식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였어. 그지? 그래서 밑이 같거나 뭐 지수끼리 같아지면 뭐 같고 뭐 진수끼리 같아지면 또 같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았는데 얘는 하나의 각도에 따른 함수값이,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은 각도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계속 반복되는 함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삼각함수 값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그래서 시간이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잠깐 쉬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 84페이지 맨 위에 말하는 거야. 자, 36도를 바꾸고 싶어. 얘를 바꾸려면 얼마를 곱하냐면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런 관계 있습니다. 약분되고 5분의 1 파이가 되겠지. 단위는 라디안 단위가 된다. 그 다음에 120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0도는 360도에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3분의 1 곱하기 2파이라고 해도 괜찮죠. 이렇게. 2파이 라디안이 360도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 얼마였냐면 60도였죠. 60도. 얘는 거꾸로 곱한다는 거야. 3분의 파이 라디안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주냐면 파이분의 180을 곱해준다고. 이렇게. 원래는 라디안이고 도인 거죠. 약분되면 60도가 된다. 옆에 있는 2라디안이 좀 특이하죠? 자, 2라디안도 마찬가지. 얼마를 곱하냐면 파이분의 180도를 곱한다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냐면 파이분의 360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답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 넘어간다. 옆에 보시면 넓이 공식, 호의 길이 공식 나오는데, 자, 기본 문제 7-1번으로 갈게요. 둘레 길이가 8이고 넓이가 4cm, 4제곱센티미터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둘레 길이라는 거는 2R 더하기 L이 되겠죠? 둘레는 우리 반지름 두 개랑 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게 현재 8이고, 넓이가 4니까 2분의 1 RL 너가 현재 4인 상황.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R과 L만 구하면 우리는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세타는 R분의 L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뭐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대입하셔도 되고, 나 같으면 밑에다가 4를 곱해서 요렇게 쓰고 곱이 16이고 합이 8인 4랑 4가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니? 이거 위에 대입해서 2차식을 푼 게 아니라 밑에 식에다가 4를 곱해서 밑에 있는 요 구조를 2R 곱하기 L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곱이 16이고 합이 8인 수를 찾은 거야. 4랑 4밖에 없죠. 그럼 이제 2R이 4니까 R은 2고 L은 4. 그래서 너가 4 나누기 2. 즉 세타는 2라디안이라는 거죠. 단위는 라디안 단위를 쓴다.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별표. 이거 괄호 2번 굉장히 잘 나오고요. 요 넓이의 최대 최소,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 뭐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 이런 식으로 보통 양방향으로 잘 나오는데, 둘레가 지금 80이고 넓이가 최대일 때, 최대, 그때 이제 넓이랑 중심각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합이 일정하죠? 근데 곱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물어보는 거 당연히 둘이 서로 같을 때겠지. 산술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2R이 L이고,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2라디안이고, 너랑 너랑 같게 나오니까 둘 다 이제 40인 건데, 그러면 너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20, 4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400이 나온다. 400제곱센티미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뭘 이용해서 풀었냐면 산술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중에서 뭐 해볼까요? 유제 7-3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유제 7-3번. 쉬운 거 얼른 넘어갑시다. 앞에 부분은 좀 쉬워서. 유제 7-3번. 둘레랑 넓이를 가지고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어차피 R과 L만 나오면 세타는 구해진다. 둘레는 2분의 1 R 더하기 L, 넓이는 2분의 1 RL.
밑에 거에다가 4를 곱해서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가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냥 대입해서 인수분해해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해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곱해서 128이고 합해서 24인 경우. (8하고 16)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얘가 8이고 16일 수도 있고 얘가 16이고 얘가 8일 수도 있죠. 만약에 8이고 16이면 세타는 R분의 L인데 이때 R은 4고 이때 L은 16이지? 또는 너가 16이면 R이 8이고 L도 8이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4라디안이랑 1라디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인수분해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인수분해 자체는 한 가지인데 이제 해가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하죠. 넘어가 보면 특수각의 삼각 B의 값 해가지고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45도, 60도 뭐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2번 안 푸셔도 돼요. 넘어갑니다. 옆에 일반각의 삼각함수.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 혹은 2파이 2n파이 더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n파이가 이제 2파이의 정수배라는 거죠. 2파이의 정수배. 이걸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다. 근데 요 항상 360도 혹은 2파이의 정수배가 더해진 것을 일반각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보통 알파라는 거는 9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맨 위에 일반각에서 보통 알파는 0부터 360도 사이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사이인 것을 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0도에서 360도 혹은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각 표현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일반각 표현에 꼭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때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뭘 밑줄을 치시냐면 자 90페이지 연구 있죠. 위에서 한 5번째쯤에 연구 이를테면 2n파이 더하기 60도와 같이 60분법과 호도법을 혼합해서 쓰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밑줄 문제에서 사용된 단위가 60분법이면 답도 60분법으로 호도법이면 답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이런 거지, 그지? 가급적이면 문제에서 사용한 단위를 맞춰주라는 거야. 문제에서 360도를 가지고 즉 60분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너네가 답을 3분의 파이라고 쓰면 약간 어색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는 아니야. 어차피 단위의 문제니까, 그지?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4분면의 각 해가지고 뭐 1, 2, 3, 4분면 뭐 4분면은 뭐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고요. 그 밑에 삼각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한다? 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은 단위 원,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을 가지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됐냐면 그냥 XY 좌표랑 코사인 사인 값이 같았어. 근데 사실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반지름이 1이 아닌 반지름 R이 되면 이렇게 빗변분의 아랫변,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코사인 사인 값을 정의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중등 과정이랑 큰 차이가 없죠. 그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아랫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91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 보통 얼싸안고 이렇게 요거 밑에 써있네요. 얼싸안고 써있죠. 이 얼싸안고는 정확히 언제부터 이랬냐면 선생님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얼싸안고를 배웠고 고등학교 때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배운 어떤 전통 있는 암기법이고 얘는 각 4분면별 이 삼각함수 값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너네가 뭐 외워도 당연히 상관은 없는데 이해를 하는 게 괜찮아. 1, 4분면 같은 경우에는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죠.
x, y가 다 양수기 때문에 일단은 사인, 코사인은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탄젠트에 해당하는 코사인분의 사인은 둘 다 양수가 되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즉 1사분면은 모든 애들이 다 양수가 된다고. 자, 2사분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x좌표는 음수가 되죠. 하지만 y좌표는 여전히 양수예요.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지만 사인은 양수. 둘을 서로 나눈 탄젠트는 음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만 양수가 되냐면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양수. 왼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도에 따른 요 부호를 보는 그런 문제이다. 넘어갑니다. 자, 기본 문제 7-3번으로 오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점과 마이너스 4,마삼을 지나는 동경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마4, 마3이면 한 요 정도쯤 됩니다. 마4, 마3. 그죠? 자, 그래놓고 삼각형을 그려줘. 수에발 내려서. 자, 수에발 내려서 삼각형을 그려보면 너가 5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의 코사인 값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를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빗변의 길이로 나눠주면 된다고. 빗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이제 코사인 값이고 너가 이제 사인 값이고 탄젠트 값은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그냥 4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사인, 탄젠트까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괄호 2번 사인 4분의 9파이, 코사인 3분의 14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의 값을 구해봐라. 자, 요런 거를 이제 금방금방 하셔야 되는데 먼저 4분의 9파이, 코사인 3분의 14파이, 마지막으로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자, 우리가 비슷한 각도를 한번 찾아볼게. 지금 4분의 9파이랑 동경이 같은 각도는 누가 가능할까? 사인 4분의 파이 하면 되겠죠? 왜냐면 4분의 파이는 이제 2파이를 더하면 4분의 9파이니까 그러니까 2파이 단위로 더하거나 빼면 돼. 자, 그럼 4분의 파이는 어디에 있어? 4분의 파이는 정확히 여기에 있죠. 그죠? 그때 누굴 보는 거야? 사인 값을 보는 거야. 근데 요 삼각형의 선분 길이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 값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2분의 루트 2라고 쓰셔도 되고 보통은 유리화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답을 쓸 때만 유리화를 하는 게 좋고. 자, 얘는 어때? 각도를 누구로 바꿔볼까? 3분의 14파이니까 3분의 2파이로 바꿔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3분의 12파이가 정확히 4파이니까 2파이씩 두 번을 빼줬어. 그럼 3분의 2파이가 되고 3분의 2파이의 위치를 생각을 해봅시다. 3분의 2파이는 120도죠. 120도. 즉 90도에 30도 더간 이 정도가 3분의 2파이예요. 이게 이쪽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이쪽이면 이쪽이 짧고 이쪽이면 가로 길이가 길죠. 근데 그때 코사인 값을 보는 거고 얘 같은 경우 이런 삼각형이 되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코사인 값은 2분의 x좌표였죠. 그래서 넌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9파이도 찾아봅시다. 4분의 9파이는 우리가 얼마를 더해볼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파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2파이를 더해주면 여기로 오겠죠. 마이너스 4분의 1파이는 여기 있는 거 보이니? 0에서 거꾸로 가서 이번엔 4분의 1파이만큼을. 이거를 물론 너네가 4분의 7파이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 근데 4분의 7파이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1파이가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 자, 요때 우리는 뭘 본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게 탄젠트에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 근데 어차피 이거는 너네가 숙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숙제 이런 거 되게 많아. 숙제로 해보세요. 이따가 숙제로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시고, 오늘 늦지 않게, 그래, 희망적으로는 50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이 자자하구만. 자, 7-4번 볼게요.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을 때 다음 무릎에 답하여라. 첫 번째 줄 밑줄.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동그라미 일치할 때. 일치. 자, 동경이 일치할 때는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끼리 서로 더한다, 뺀다? 뺀다. 뺐을 때 값이 얼마다? 동경이 같은 거니까 0인 거지만 사실은 뒤에 항상 2파이의 정수배가 붙는다. 여기서는 단위가 호도법의 단위가 아니니까 2파이의 정수배가 아니라 360도의 정수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것이 360도의 정수배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세타는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양변을 5로 나눠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5를 곱해서 찾아줘도 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다가 5를 곱하는 게 좀 찾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5세타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 360도의 정수배니까 누가 돼야 돼요? 720도가 돼야 되죠. 그죠? n값이 2일 때 그럼 이제 다시 5로 나누면 되잖아. 5로 나누면 얼마나? 세타는 144도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세타 더하기 6도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 150도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다시 150도의 위치가 어딘지 생각을 해본다고. 자, 150도라는 거는 일단은 이쪽에 있죠. 왜냐면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150도는 180도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렇게 90도보다는. 그렇다는 거는 사인 값은 너의 높이인데 너의 높이는 항상 짧은 쪽이 2분의 1, 긴 쪽이 2분의 루트 3이었지? 즉 너는 2분의 1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괄호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괄호 2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동경이 일직선이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죠? 어쨌거나 선대칭만 각도끼리 더하는 거고 선대칭이 아닌 건 각도끼리 서로 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반대 방향인 거니까 각을 뺀 게 0이 아니라 둘의 차이가 180도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랬죠. 그걸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6세타에서 세타를 뺐고 그때 반대 방향이려면 180도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그것에다가 360도의 정수배를 더한 값이 나오면 되고 범위는 똑같죠? 그럼 이제 요 범위인데 n값이 얼마가 돼야 되지? 1이 되면 되지 않나? 즉 540도 아닌가?
너가 540도니까 세타는 5로 나누면 108도 되겠죠. 108도.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12도니까 코사인 120도를 하고 싶은데, 자, 120도의 위치가 아까 어디였냐면 요게 120도였어요. 그죠? 90도에 좀 가깝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사실은 120도죠.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어차피 나오는 값들이 계속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제 7-8번 식만 쓰고 넘어갈게요. 얘는 알파의 동경과 베타의 동경의 밑줄 y는 x에 대하여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는 선대칭을 말합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근데 그 직선이 y는 x일 뿐이야. y는 x라는 직선을 나타내는 각도는 몇 도예요? 45도 혹은 4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겠지. 문제에서는 뭐 별다른 단위는 없으니까 45도라고 한다면 이 대칭축을 2배를 해서 45 곱하기 2, 90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90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90도가 대칭축의 2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7-5번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는 거냐면, 우리가 단위 원을 각도를 이제 n등분을 했을 때, 한 바퀴를 n등분을 했을 때 각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7-5번인데 몇 등분을 했냐면 10등분을 했죠. 10등분. 10등분을 했을 때 각 각도에 대한 뭐 사인 값, 그 다음에 뭐 코사인 값,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등분 한번 해볼게요. 10등분 하면 가운데 처음에 이렇게 하나 등분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10등분을 한다고 치면. 자, 기본적으로 등분을 한 거기 때문에 요런 점들끼리는 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이고, 사실은 x축에 대해서도 이런 점들끼리 서로 대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런 점끼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자, 요쪽의 각도가 세타고 여기가 2세타고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0이자 10세타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세타에 대한 어떤 사인 코사인 값이랑 6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두 점이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특징이 있어요. 그죠? 점대칭이라는 거는 둘의 중점이 원점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6세타를 하면 0이 된다는 거고,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6세타를 해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두 점끼리는 항상 사인 값의 합이나 코사인 값의 합이 0이 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첫 번째, 사인 세타부터 10세타까지 다 더해달래. 그럼 너네가 이거 10개를 다 더하게 되면 둘씩 짝이 지어지는 것끼리는 다 0이기 때문에 값이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0이 나오는 거 말고 뭐 이런 거 하나를 생략해서 낸다든지 뭐 10등분하고 9개를 더한다든지, 그럼 남은 빠져있는 한 개에 대한 값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코사인 이번에는 세타부터 9세타인데 홀수 번째만 한 거네. 자, 봐봐. 요거 세타, 3세타, 5세타, 7세타, 9세타. 근데 잘 보면 이 홀수 번째 세타랑 대응되는 맞은편에는 짝수인 세타가 나와요. 홀수 세타 맞은편에는 짝수 세타가 나오지. 즉 우리가 지금 다 더한 게 알파라고 한다면 원래가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는데 홀수 번째만 더한 거랑 지금 이렇게 더한 거 너랑
이렇게 5개를 더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A라고 돼 있죠. A 더하기 짝수 번째 요렇게 더한 거를 B라고 부른다면 전체 다 더한 거는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B라는 값은 뭐가 나오냐면 넘어가 보면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하나가 없네? 아, 하나가 없네. 얘도 0이 없네. 그지? 여기다가 그치? 지금 10세타까지 더해야지. 코사인 0까지 더해야 플러스 코사인 0. 얘가 0인 거죠? 이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10개를 다 더해야 0인데 우리 문제 괄호 2번에서는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코사인 2, 4, 6, 8 4개만 물어보고 있지. 근데 우리가 원래는 몇 개예요? 코사인 2, 4, 6, 8 얘까지 5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까지 더해줘야지 0이에요. 그래서 B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너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런 게 나옵니다.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이 나오더라. 얘는 요 단위 1에서의 어떤 사인 코사인의 관계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넘어간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아이 자꾸 중간에 화장실 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쉬운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여러분이 7-2번 한번 해볼까요? 연습 문제 7-2번. 각 각도별 삼각함수 값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 3, 4, 5번 아니지? 2, 4, 5번 해야지. 2, 4, 5, 6 해야지. 아니? 그 뒤에 거 해야 돼요.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이거 쬐끔 해야 됩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연습 문제 얼마 안 돼. 연습 문제가 지금 되게 적잖아. 그리고 연습 문제 다 안 할 거예요. 자, 일단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죠? 3분의 파이의 위치는 1사분면에서 90도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이 3분의 파입니다. 그죠? 즉 그때의 사인 값은 너의 높이를 말하는데 y좌표를 말하는데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코사인 6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6분의 파이는 이제 조금 더 작죠, 각이 이렇게. 근데 그때 뭘 보냐면 x좌표를 본다고. 사실은 코사인 6분의 파이와 사인 3분의 파이는 값이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합차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죠. 앞에 거 제곱해서 빼면 4분의 1 나옵니다.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둘이 서로 더해주면 2가 되겠죠. 곱하기 2가 돼서 답이 2분의 1이 나온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7-4번 선생님이 할게요. 자, 연습 문제 7-4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심원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00짜리. 근데 B부터 C까지가 100이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는데 이렇게 접하고 있죠. 요만큼의 길이가 100인 거예요. 너가 100이다. 근데 우리는 요 큰 원형의 호수, 너의 반지름이 100이었거든. 즉 사실은 누가 100이냐면 여기 반지름이 100이에요.
근데 여기 반지름도 100이고 호의 길이도 100인 걸로 봐서는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라디안이라고 부른다고. 이걸 이렇게 정의상 이렇게 된다고. 호의 길이와 각도와 이제 요 반지름 간의 관계. 그랬을 때 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요만큼의 중심각의 크기가 1이고 이만큼이 100이고, 그리고 요 각도를 구해야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다가 이걸 세타라고 부른다면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거든. 빗변에다 곱하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죠. 요 각도는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어차피 요거 각도랑 요 각도랑 같은 거 아니야? 얘네는 서로?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이렇게 같죠? 그지? 근데 얘도 이쪽도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개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얼마냐면 전체 2파이에서 너를 빼고 4로 나눈 값이겠죠. 4분의 2파이 빼기 1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나? 2등변이고, 그죠? 2등변이고, 맞네요. 그러면 결론. 우리 반지름은 100에다가 코사인 4분의 2파이 빼기 1 라디안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코사인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쓴다면 이거 뭐 각변환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각변환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써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7-5번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7-5번 보시면 3, 4분면의 각을 찾아라. 3, 4분면이 되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때?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만 양수죠. 이쪽이니까. 그지?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맞죠. 그죠? 4번이 참이 된다. 넘어간다. 밑에 7-6번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6번은 4분면을 주고 그 4분면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야. 일단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으면 4, 4분면이죠. 4,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라고 그랬지?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루트 사인 제곱이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고, 근데 세제곱근 코사인 세제곱은 그냥 코사인이고, 마지막으로 4제곱근 탄젠트 4제곱도 마이너스 탄젠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랑 탄젠트는 없어지고 코사인만 2개가 남겠지. 2코사인 나오고 절대값 취해봤자 코사인 양수니까 답은 그냥 2코사인 세타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삼각함수 기본 성질 요거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한 2문제? 3문제? 3문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첫 번째는 탄젠트 너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요건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사인은 먼저 쓸까? 요거에 대한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양변을 사인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탄젠트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로 나누게 되면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탄젠트 분의 1이 되고 사인 제곱이 되겠죠? 뭐 여기까지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일단은 얘를 거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별거 없고 다음을 증명하시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8-2번 간단하게만 보고 8-3번으로 넘어갈게요. 8-2번의 괄호 1번 보면 세타가 동그라미 예각이고 코사인 값이 5분의 4래. 자, 그럼 코사인이 5분의 4가 되려면 x좌표가 5분의 4인 거니까 너가 5고 너가 4고 너가 3이 되겠지. 이런 각도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사인과 탄젠트 구하는 거니까 사인은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5분의 3이랑 4분의 3 나오겠지, 그지? 자, 이렇게 나온 간단한 문제였고, 자, 괄호 2번은 4분면이 이제 3, 4분면이니까 조금 다른데 탄젠트 값이 12분의 5래요. 탄젠트 값이 12분의 5라는 건 기울기가 12분의 5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 맞니? 10이고 5니까 여기는 13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저 점의 사인 코사인을 구하려면 사인 값은 빗변분의 y좌표 마이너스 13분의 5고 코사인 값은 역시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끝나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요 비슷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로 한번 풀어주시고 옆에 있는 8-3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8-3번에서 요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아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사인 코사인 합이 2분의 1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둘을 곱한 값을 구하고 싶어. 둘을 곱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의 제곱을 이용을 한다는 거지. 얘를 제곱을 해보시면 좌변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우변이 4분의 1이 나오죠. 넘어가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밑에 있는 괄호 2번은 어떻게, 그 옆에 있는 괄호 2번은 어떻게 할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지? 이렇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어차피 요 값도 주어져 있고 얘는 알고 있는 값이고 1이고 플러스 8분의 3이고 아까 제가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얼마 나오니? 16분의 11 나오나요? 둘이 더하면 8분의 11 2로 나누면 16분의 11이 나온다. 옆에 있는 괄호 3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요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사인 분의 코사인을 더하게 되면 분모가 통분이 되겠지. 분모가 통분이 되면서 어떤 형태가 나와? 어떤 형태 나오죠? 자,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사인 분의 코사인이 나온다고 이렇게 통분을 해보면 사인 코사인 분의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곱하면 코사인 제곱이라서 1로 바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답이 마이너스 이제 3분의 8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8. 마지막으로 사인 빼기 코사인은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게 좋은데
자, 요거는 이대로 잘 쓰지 않고 너의 제곱을 이용하죠. 제곱을 하면 제곱 1 빼기 2배에 서로 곱한 건 아까 구해놨죠? 마이너스 8분의 3.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7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제곱한 게 4분의 7이니까 서로 뺀 거는 루트 4분의 7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루트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얼마? 여기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4분면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요 사인 빼기 코사인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만약에 뭐 2, 4분면이야. 그러면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니까 뺀 건 양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4, 4분면이야. 너가 음수고 너가 양수니까 빼면 음수가 나왔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호를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그런 판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8-4번에 있는 요걸 하고 이제 마칠 건데 기본 문제 8-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군이 사인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는 어쨌거나 이걸 다시 쓰고 싶다는 거야. 해보세요. 정석책에 없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어서 풀어주고 싶은데 일단 이거 좀 넘겨주세요. 늦진 않아. 여기 4분면에 대한 각도가 나오는 22, 23, 22, 21 얘네가 같은 유형입니다. 아 맞다 아까 줬지? 땡큐. 요거 있는 거 하나만 같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8-4번 볼게요. 우리가 너를 두근으로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p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곱한 거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에 거를 제곱해서 요거를 두 번을 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4분의 p제곱 너를 두 번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는 1 에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p값이 0 나오네요. 0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를 두근으로 갖는다는 거는 두근의 합이랑 곱이 있을 텐데 곱 같은 경우에 1이 되겠지. 합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 아까 요걸 이용해서 통분을 해보면 사인 코사인 분의 1이었거든. 근데 사인 코사인이 요거란 말이야.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끝났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는 뭐 0이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였다. p 값이랑 2차식 다 나왔죠.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21, 2, 3번 요 유형을 한번 보시면 우리 정석책에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유명한 유형인데 정석책에 없어서 선생님이 요거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번, 3번 다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21번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알파라는 각이 2사분면의 각이래. 2사분면의 각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일반 각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너를 세타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로 하는데 요 2사분면에 있으니까 세타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알파라는 거는 어느 영역에 속해야 되냐면 이쪽에 속해야 돼요. 여기 지금 알파예요. 알파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분의 알파라는 각도가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 3분의 알파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럼 어디인가를 물어보는 거고 요걸 이제 이렇게 딱 3으로 나눠주시면 3분의 세타 더하기 중요한 게 이 부분이 3분의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는 거야.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알파는 n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어쨌거나 3분의 세타를 기준으로 바뀔 텐데 3분의 세타의 범위는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죠. 자, 요렇게 된다고. 그때 n 값은 정수예요. 정수. 즉 이 정수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값들이 가능한데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3분의 알파는 3분의 세타가 되는 거고 3분의 세타는 범위상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지. 즉 6분의 파이는 여기 있고 3분의 파이는 여기 있어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n 값이 0일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파라는 각도를 이렇게 일반각의 형태인 n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n 값이 0이 되면 3분의 세타가 되고 3분의 세타는 이쪽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n이 1이 되면 이 3분의 세타에 얼마가 더해지게 되냐면 3분의 2파이가 더해지게 된다고. 즉 3분의 2파이만큼을 더한 범위가 되는데 각각 요 위아래 요 양쪽에다가 3분의 2파이씩 즉 각도가 120도씩 다 돌아간다는 소리야. 즉 여기 있던 거는 여기로 가게 되고 여기 있던 거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범위로 오게 돼요. 이게 언제냐면 n값이 1일 때입니다. 이렇게 n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또 주어진 요 범위에 각각 3분의 2파이씩 120도씩 또 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또 더해봐. 어디로 가겠어? 얘는 여기로 가게 돼 있고 얘가 여기로, 얘는 여기로 가게 돼 있죠. 자, 요게 얼마냐면 n값이 2일 때예요. 마지막으로 n값이 만약에 얘가 3이 됐어. 3이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3이랑 너랑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뒷자리에 각이 뭐가 되냐면 그냥 2파이가 돼버린다고. 근데 3분의 세타나 3분의 세타에 더하기 2파이나 이 4분면에서 나타나는 위치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이기도 하지만 3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사분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세타에 대한 범위로 바꿔서
요걸 3으로 나눠서 새로운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엔 빙빙 돌리는 겁니다. 빙빙 돌리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요 영역으로 표시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23번도 이제 영역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얘는 3분의 세타라서 날개가 3개짜리 선풍기가 나옵니다. 3개짜리가 나와요. 왜냐면 이 파일을 3등분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2분의 세타지 23번은. 2분의 세타는 당연히 날개가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날개 2개인 것 중에서도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라는 거야, 답은. 그럼 3번일까 5번일까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오답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답지 받으시고 하나 맞죠? 뒤에 하나 꼈다. 그렇지.